안녕하세요, 개발자 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드디어 많은 분들이 댓글로 여쭤봐 주셨던 어떻게 인턴 같은 것들을 준비했는지를 정리해 보려고 해요. 이번에 취직에 성공을 했는데 회사의 유튜브 활동 계속해도 되는지에 대해 문의하느라 영상이 조금 많이 늦어졌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위해서는 홍보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든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마 대부분의 컴공과 학생들이라면은 목표로 할 만한 기업들 중에 두 군데를 최종 합격을 하여서 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곳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생생한 이번 상반기 취업 후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준비한 사람도 있구나 정도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스펙이 쌓인 이후에는 사실 인턴에 합격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기 때문에 초반에 제가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어느 정도 스펙으로 합격을 했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으로 합격한 유튜브 영상이 예전에 올라와 있었는데 크래프톤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밍 인턴 당시의 스펙이 학점이 4.3 기준 2점대 후반이었고, 그나마 이제 전공 성적만 따졌을 때는 3점 중반 정도 됐었고요. 그 다음에 게임 창업 1회, 군대 때 엑셀로 이제 비주얼 베이직으로 매크로로 코딩을 할 수 있는데 그걸로 예전에 휴대폰으로 많이 인기를 끌었던 2048이랑 파이썬 기본 TK 인터페이스라는 것으로 만든 주식 게임 정도였는데요. 좀 좋았던 거는 이제 크래프톤이 게임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주도적으로 게임을 만들어 보면서 이제 게임 만드는 것에 흥미가 있다는 것을 이제 어필했던 점이 제일 좋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어학 성적은 당시 이제 만료되어서 없었고 자격증도 딱히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다행히 서류 전형을 통과를 했고 오프라인 시험이 한 차례 이제 판교에 있는 크래프톤 본사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알고리즘 코테만이 아니라 CS 지식 같은 거, 그다음에 그래픽 쪽 지식을 두루두루 물어봤던 것 같고요. 단지 좀 특이했던 점은 이제 독스, 마이크로소프트 독스에다가 이제 손 코딩을 좀 했어야 된다는 점. 그 뒤로는 이제 백엔드 개발자 창업 같은 것도 해보고, 그다음에 유튜브에서 제일 첫 영상이죠.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경험, 한 2달 정도 풀스택 개발자로 일을 하면서 이때 처음으로 리액트랑 장고를 공부를 해봤어요. 이때 리액트를 공부했던 경험을 살려서 이제 인텔 코리아랑 그다음 SKT AI 펠로우십 같은 것도 하고 그렇게 좀 다양한 곳에서 인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럼 과연 나는 뭘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하다면 개발 관련된 프로젝트를 당연히 이제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친구들이랑 하는 것도 좋고 팀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블로그 하나 만들어 보는 것도 정말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결과물을 끝까지 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보통 이제 주변 친구들이나 후배들한테 말을 해줄 때 단순하게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 중에 어떤 문제와 맞닥뜨렸고 어떤 고민을 했으며 어떻게 해결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신입 기준으로 회사에서 바라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꽤 괜찮게 어필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이 프로젝트를 충분히 진행했는지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구글에 미국식 이력서 또는 미국 이력서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제 되게 다양한 템플릿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작성한 이력서는 이런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양식이랑 되게 비슷한데, 보시면 위에 자신의 개인 인적 사항 같은 것들이 있고 그 밑에 회사, 그 다음에 그 회사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2줄에서 3줄 정도를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랑 똑같이 이제 저희는 신입이니까 회사에서 일한 경험은 없지만 이제 프로젝트를 이런 식으로 쭉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이제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의 블랙 포인트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본인이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블로그를 만드는 것에만 그쳤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리액트와 노드.js를 사용해서 블로그를 만들었다, 이 한 줄 외에는 적을 게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 대용량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고민을 했었고 이런 기술 스택을 사용을 해서 해결했다,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밑에 2개, 3개의 블랙 포인트를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보통 기업에서는 프로젝트에서 어떤 경험을 했고 또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뭔가 하나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좀 더 딥하게 파고들어서 하나의 경험을 좀 유의미하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개발 관련된 프로젝트가 꼭 아니더라도 제가 한 것처럼 전자책을 쓴다든지 유튜브를 올려본다든지 해커톤을 참여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개발 외적인 것들도 충분히 이제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면접을 하다 보면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경험들이 직접적으로 이력서에는 쓸 수가 없더라도 자기소개서를 쓸 때 도움이 된다거나 아니면 면접관과 이야기를 나눌 때 되게 긍정적으로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다음은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코테는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를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저는 일단은 리코드라는 사이트에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한국 사이트도 여러 사이트들이 있죠. 뭐 백준 같은 사이트들도 있고. 하지만 제가 이제 리코드를 사용한 이유는 리코드에는 이제 답이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블럼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디스커션 탭에 들어가면은 뭐 각가지 개발 언어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답을 올려놨고요. 뭐 그 중에는 이렇게 뭐 솔루션이라고 태그 달아놓으면은 솔루션보다 뭐 제목에 가끔씩 뭐 explanation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까지 되게 친절하게 달아놓으신 분들이 많아요. 처음에 자신이 코테에 자신이 없다 그러시면은 이렇게 리코드를 보시고 다른 사람들의 모범 답안을 보시면서 처음에 빠르게 유형을 습득을 하시는 게 모르는 유형을 가지고 자기가 몇 날 며칠 붙잡고 있는 것보다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백준 같은 사이트들도 구글에 검색을 문제 번호로 검색을 하면은 다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사이트에서 바로바로 볼 수 있고 좀 다양한 사람들의 답을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리코드를 풀어보시면은 그 백준이랑은 다르게 이렇게 딱 핵심적인 함수 하나만 따면 되거든요. 백준은 이제 입력 받는 것부터 출력까지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좀 핵심적인 알고리즘만 딱 짜면 된다는 점도 저한테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리코드 미디엄 난이도를 한 50개에서 100개 정도 풀어보시면은 이제 뭐 흔히 말하시는 뭐 네카라쿠베 코테에서 떨어질 일은 딱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테라는 것 자체가 뭔가 코테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겠다라기보다 좀 너무 못하는 사람들 거르는 목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미디엄에서 이지 정도 난이도로 나오게 되고 뭐 카카오 공채 같은 경우에 한 7문제 정도 나올 때 두세 문제, 2문제 정도 이지로 나오고 한 3문제 미디엄, 2문제 정도 하드로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한 3.5에서 4문제 정도면 이제 코테를 통과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디엄 난이도만 충분히 다 풀어도 하드까지 안 가시더라도 코테는 충분히 통과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면접 준비입니다. 면접 준비는 상시 채용과 공개 채용에서 물어보는 주제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상시 채용으로만 지원을 했기 때문에 공개 채용 면접 질문을 직접 받아본 적은 없지만 주변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 주로 컴공과 과목에 대해서 펀더멘털하게 많이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과목 위주로 열심히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준비를 한 상시 채용의 경우 보통 이제 기업 단위가 아니라 특정 팀에서 필요한 직무로 공고를 내서 채용을 합니다. 따라서 보통 지원하는 직무가 이제 뭐 프론트엔드면 프론트엔드, 백엔드면 백엔드 정확하게 딱 정해서 지원을 하게 되고 그래서 면접 질문도 해당 직무 관련된 질문이 정말 많습니다. 회사마다 비중이 좀 다르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컴공 교과목 질문을 아예 안 한 기업도 있었고 많이 한 기업도 한 30%에서 40% 정도만 컴공 교과목 질문을 했고 대부분 직무 관련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프론트엔드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리액트나 자바스크립트 쪽으로 질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따라서 뭐 본인이 지원하게 되는 채용 전형에 맞게 준비를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저처럼 어학기로 1학기에 졸업을 하시는 분은 상반기에 카카오나 쿠팡처럼 공채를 열지 않은 기업들도 있을 수 있다는 점 고려하셔서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소소한 면접 팁으로 최대한 공부를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면접에서는 내가 공부를 제대로 못한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괜히 아는 척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모른다고 답변을 하시고 만약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 추측을 할 수 있다면 이제 추측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중간하게 아는 척 해봐야 면접관들은 전부 다 이제 알아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 하시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뭐 이제 최근에 개발자 쪽에서 뭐 연봉도 많이 인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쪽에서 취업도 힘들고 이래서 컴공과 쪽으로 넘어와서 개발자를 희망하시는 비전공자 혹은 복전자 분들이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제 생각에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능은 하다인 이유가 본인이 복전생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정말 컴공과가 하는 만큼 공부를 하고 포트폴리오를 쌓는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제가 인턴을 할 때도 반 정도는 비전공자 혹은 복수전공자였기 때문에 충분히 실력만 된다면 뭐 전공이 컴공과가 아니라고 해서 떨어뜨리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변에 또 좋은 기업들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 말씀을 들어봐도 팀의 구성원들이 이제 뭐 컴공과의 비중이 유별나게 높다기보다 그냥 다 잘하시는 분을 뽑기 때문에 자신의 과에 상관없이 열심히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처음에 인턴을 지원할 때만 해도 무스펙에 되게 낮은 학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충분히 노력을 하신다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경험상 첫 인턴을 시작하는 것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고 첫 단추를 좀 괜찮은 곳에서 인턴을 하시거나 뭐 괜찮은 곳이 아니더라도 뭐라도 경험을 쌓고 첫 단추만 잘 깨면 그 다음부터는 술술 되게 잘 풀렸던 것 같습니다.
첫 시작이 어렵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도전하시면 좋은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진하시는 모든 분들 응원합니다.